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그리고 뉴질랜드 국적자들이 호주 시민권이 되는 길.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적용됐던 것들이 대부분 다시 적용이 되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시티즌십 자격을 부여합니다. 601 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600 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안녕하세요, 배변.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아 근데 배변이란 말도 들으니까 익숙해지네요. 아, 진짜요? 네. 오늘 해줄 얘기는 어떤 얘기죠?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그리고 뉴질랜드 국적자들이 호주 시민권이 되는 길, 뭐 그리고 관광 비자를 포함한 비자비 인상 등이 있겠습니다. 비자 비용 많이 올라요? 비자 비용이 좀 올라요. 왜냐하면 CPI라는 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3.25%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3.25% 기본적으로 오르고 이제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거의 45% 그리고 그 외에도 뭐 16%는 뭐 기본으로 오르다 보니까는 좀 많이 비싸지게 되는 거죠. 왜 올리는 거예요? 참.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비자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도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2주일에 40시간밖에 일을 못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워낙 호주가 인력난이 심했다 보니까는 그 근무 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근무 시간 제한이 다시 적용이 되고 에이지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제한이 12월 31일까지는 없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생기는 거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기존의 40시간에서 2주에 40시간에서 48시간 일할 수 있게 늘어납니다. 워홀 관련해서도 바뀌는 내용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랑 그 나라 간의 체결을 통해서 바뀌는 게 많이 있는데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없고 진짜 안타깝게도 비자비 오르는 거 말고는 뭐 바뀌는 게 딱히 없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농업 비자도 있다고 그러던데. 농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시픽 아일랜드 그래서 태평양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제 농업 쪽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는 이제 비자가 발급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타깝게도 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농고도 있었는데. 농고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농업 비자가 해당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농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팜핸드를 일컫는 거고 이제 agricultural 뭐 컨설턴트라든지 농업에 관련해서 좀 고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 이민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말씀하신 그 비자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졸업생 비자는요? 근데 졸업생 비자는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기술 심사를 신청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한 게 직업군에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 직업군에 있어야 되고 기술 심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없애버렸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적용됐던 것들이 대부분 다시 적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심사를 신청을 했었어야 되고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이제 2년 이상 공부를 했던 그 코스도 이제 직업군에 기재가 된 거야지만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 2년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를 하는 분들에게 발급이 되는 게 있고 포스트 스터디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때 졸업을 하면은 발급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 부분이 스템,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안에 있으면은 그 발급되는 비자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스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민성에서 기재한 직종이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는 자막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 심사는 비자 넣는 사람들 다 해야 되나요? 어떤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기술 심사를 신청을 했었으면 되는 거고 이제 186 다이렉트 엔트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독립 기술 이민 아니면 영주권으로 갈 때는 일반적으로 다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는 경우가 482 TSS 비자를 발급받고 트랜지션 스트림으로 186을 갈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고편에서 뉴질랜드 국적자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뉴질랜드 국적자가 이제 호주에 오는 순간 444 비자라는 거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게 indefinite stay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 없이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주권 같지만은 영주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거의 영주권으로 보고 444 비자를 소지를 하고 거주 기간을 채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주권을 소유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호주 오스트레일리안 시티즌십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광 비자는 어떻게 돼요? 관광 비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01 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600 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Electronic Travel Authority 601 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자비 인상되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건데 촬영 비자라는 게 있어요? 어떤 비자요? 촬영 비자. 촬영 비자요? 해외에서 촬영을 네. 위해서 오는 분들을 위한. 이민법에서 봤을 때는 촬영 비자라는 건 딱히 없고 촬영을 목적으로 이제 호주에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400 temporary work 비자라든지 이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뭐 408 비자 같은 경우에도 스트림이 여러 개가 있고 코비드 스트림이 생겼었는데 이제 코비드 비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일컬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도 촬영 목적으로 400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이제 뭐 촬영 비자라고 일컬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이민성 장관이 영주권을 주는 것도 있다 그러던데요. 있습니다. 일단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라고 하면 본인 탤런트가 세계적으로 좀 입증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858 글로벌 탤런트 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주권을 바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반드시 현역인 상태에서 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꼭 현역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현역인 상태에서만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승하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럼 이민성 장관이 주는 영주권도 있어요? 근데 이민성 장관이 줄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호주 이민에 있어가지고 이민성 장관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에 개입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발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Ministerial Interven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들어오면서 Ministerial Intervention을 통해가지고 발급되는 영주권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인사 대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참 이게 처음이라서 참 쉽지 않네요. 일단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이씨. 다시. 자, 끝인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대변.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진짜. 다시 한 번만. 끝인사 아주 짧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주 짧게요. 예. 처음이라. 하지만 강하게.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뭐 끝까지 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피디님과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로 나가나요? 야외로 나가죠. 호주 아름다운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구독과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는 좀 조신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없나요? 됐습니다.